오늘 한부모 가족회 한 가지 다시 만난 세계 마지막 성과 발표회를 맞이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함께한 활동가로서 이 여정이 진짜 힘들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동안의 시간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다만세 사업을 함께한 활동가로서 저의 작은 활동 사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시작은 사례자가 매칭되고 알림을 하고 일정을 조율하면서 라포 형성을 조금씩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죠. 참여자는 1년이 안 된 초기 한부모 가족입니다. 자녀는 초등학교 1학년 된 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일과 돌봄 함께하는 워킹맘이죠. 이분이 일을 하다가 이혼을 계기로 근무 시간을 단축하게 되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유는 없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일하면서 아이들 보는 게 가능해서 다행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거, 생계, 의료, 교육 등의 부분을 환경을 체크하고 우선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토대로 의논하였습니다. 이혼 과정 중에 전 남편의 행동과 과격한 언어 이런 것들에서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입으셨는데 자녀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함으로써 상처를 많이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어려움이 두 모녀에게 생긴 거죠. 우선 심리적 문제와 건강 문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참여자가 가장 어려웠던 것이 우울함과 무기력함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낮은 자존감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는 중이었고 조금 가지고 있던 지병 메니에드 후유증이 더 크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가지고 저한테 호소해 주셨습니다. 신체 건강은 척추관협착증이라는 원인으로 비만이 되었고 또다시 그것이 오타입니다. 고도비만이라는 문제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운동을 하면 정신적 문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가 좋아질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생각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우리 다만세 사업에서는 건강이라는 문제를 긴급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 그 참여자와 함께 지원 준비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했을 때 흔쾌히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셔서 지지 동반 활동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신청 과정에서 참여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본인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저도 힘을 내서 사무국에 적극적으로 지원 어필을 하였고 정보를 공유하고 사무국과 회의하고 조율하고 연락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엄청 많이 힘들었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러서 사무국에서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 활동가도 소식을 전해받는 참여자도 진행해주는 기관 사무국 이렇게 3자의 힘이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무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이더라도 더 당당하게 초기 한부모이니까요. 자기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식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냐고 독려하니까 참여자는 눈물을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한 마음을 보여주었고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볼 수 있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 초기에 만났을 때와
마지막 종결을 할 때까지 모습이 완전 바뀌어서 저는 지금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에 우리 사무국에서 아까 말씀이 잠깐 나왔지만 움직이신 분이 3분밖에 안 돼요. 1인 100인 역할을 하셨죠, 이분들이. 그래서 저도 너무 많이 못 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힘든 일은 제가 하고 권한은 저쪽에 주고 막 이렇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우리 사무국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저는 제 3자이지만 함께한 한 부분으로서 너무나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그 모습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근데 혼자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선 모임 활동으로도 연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했고요.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돌봄에도 자녀도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이제 활동가와 피드백을 하면서 같이 나누어 가기로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활동가는 잘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다만세 사업이 얼마나 필요한 거고 중요한 거냐고 하면은 사실 어느 곳이든 기관이나 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만세처럼 다양한 지원이 되는, 긴급 지원이 되는 곳은 없어요. 저는 제가 긴 활동을 하면서 부딪혀 봤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좌절할 때가 되게 많았는데 이 다만세 사업은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뛰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되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 활동가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활동가는 어렵습니다, 원래. 근데 그건 내가 어렵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즐겨야지. 그런데 잘 되는 케이스를 보면 제가 너무 힘이 되잖아요. 제가 다 해준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한 가지가 수건 사업으로 계속 이어가기를 저는 진짜 소망하는데 그 어려움이 너무나 많겠죠. 우리 인원도 좀 보충되면 좋고 문제는 지원이 많이 되기를, 국가적인 지원이 되기를 저 엄청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한부모 가족이든 아니든 미혼 한부모 가족이든 일반 한부모 가족이든 이분들이 사소한 한 가지 일 때문에 고통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정서적 지원이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세분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마음이 오늘 두 분 교수님들에게서 다 나오니까 전 너무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의 이 한부모 한 가족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을 많이 보태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제 작은 소망으로 사례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로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제가 지원을 하면서 느꼈던 거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저는 제가 여성운동 활동가로서 이 사업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이 영역이 좀 저는 중국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싶다 다짐하는 과정으로 그 과정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총 5번을 했었는데요.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 지역이 한부모의 비율이 제주도를 빼고 전국으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국은 빈곤한 지역이기도 하고 여성들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이 좀 저도 관심이 많았고요. 실제로 이제 한 가지 대표님을 뵙고 저도 이제 지지동반 사업 결합을 공부하고 제가 이제 한 5명 정도를 같이 지지동반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현황을 잠깐 보시면 공통적인 게 좀 있어요. 부채도 공통적이지만 대부분 자녀들이 ADHD가 있습니다. 뱃살도 있습니다. 심리 정서적인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겠죠. 근데 이 부분이
이미 가정폭력이든 어쨌든 어떤 과정 안에서 하나의 과정이 이미 굉장히 깊은 상처가 있다라면 이것을 회복하는 데는 우리 사회는 너무 숫자적으로 또 이렇게 책임을 뭐라고 할까요? 좀 기준화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지지 동반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어떤 영역이 조금 더 발전해야 될까 보시면 그 24시간 장애아동 돌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 뭐 지원을 받고 있는 한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자녀가 둘 다 이렇게 장애인인데 그동안에 뭐 생계비를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그것을 지원하지 않겠다. 그 대신 너가 한 달에 50에서 6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불러일으켜라. 그래야 기존의 소득비를 지원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건 뭐냐면 너가 멀쩡한 사직신을 가진 성인으로서 일을 해라. 건강한 노동자로 돌아와라. 이렇게 기존의 가부장적인 노동자 의식으로 계속 이 여성들의 사업을 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사회복지 영역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번 사업에서 자꾸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대표님에게 그리고 사랑의 공동모금회도 그렇고요. 여기 이제 인천여성가족재단 분도 저기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장애아를 둔 부모들에게 나가서 일하라고 하기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 보전을 해주는 그런 관점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소득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것들이 국가의 복지 제도로 들어가려면 절대 꽁은 없습니다.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앞에 서서 우리는 24시간 돌봄 노동을 한다. 놀지 않습니다. 새벽에도 일어나서 하고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노동에 대해서 논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관점이 저는 가장 큰 문제이다. 한부모 가정의 이 사업을 보면서 그 관점부터가 저희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선도적으로 그런 관점을 깨는 역할을 좀 인천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시범적으로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인천 지역에 있는 한부모, 특히 장애아를 돌보고 있는 24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조건, 자활지역센터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런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범적으로라도 소득 보존을 해주는 일을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먼저 해보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어떤가? 저는 이 부분을 전라북도 지역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또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른 분들도 많을 거예요. 동반 지지 선생님들도 제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공감을 해주셨고, 예,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저희가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간다면 이런 지점으로 조금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을까. 누구에게 도와달라가 아니라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특히 우리 당사자들끼리 뭉쳐야겠죠. 뭉치고 조직화가 돼야 되겠죠. 저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 전라북도 지역에서 뭐 소수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거라면 나도 해볼 의향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 사업이 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년에 어떻게 갈 것인가 할 때 단순하게 복지가 아니라 권리로 우리가 조금 요구하는 자리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지 동반자 하면서 가장 괴로웠던 건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느꼈던 건 어떤 분들은 저하고 만나는 시간이 휴식 시간이에요. 24시간 노동하시는 분은요, 그분은 저하고 단 한 2시간 만나러 오는 게 휴식 시간이에요. 그 외에는 그분은 휴식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저를 만나러 오세요. 제가 가겠다고 해도 그건 아닙니다. 자기의 휴식 시간이에요. 그만큼 한부모 가정들은 이런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회. 그래서 이 분들을 만날 때 우리가 최대한
좀 많은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싶고, 맛있는 거 가서, 아니, 멋있는 걸 보여주고 싶고,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아, 이런 기준은 지원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이분들이 느끼는 좌절감을 앞에서 볼 때 사실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그래도 그 신랑같이 왔는데, 그잖아요. 그것을 마주한다는 게 너무 사실은 동반 지지자로서 정말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네, 그거였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리가 지지 동반자로서 이 내년을 넘어갈 때 그럼 이 올해 했던 이 성과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주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사업했던 모든 진영에서 동반 지지자가 같이 결합을 해서 자주 모임을 꾸리는데요. 그 꾸리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우리가 여성의 삶을, 그 생애사를 재해석하는 프로그램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아까 그 교수님 얘기 안에서도 이혼이 가정 해체라고 하지만 가족의 건강한 재구성이거든요. 저는 전국에서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단어 하나가 그분들이 다시 서는 힘을 갖는 계기였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내년에 있으면서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서 이분들이 주체적으로 자존감 회복하면서 주체적인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주체자로 나서는 당사자로 나서는 그런 힘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도움을 달라라기보다 요구하는 주체. 그래서 당당한 이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다라고 하는 주체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한 예로 이제 우리 여기 김태은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여성운동을 오래 하면서 왜 우리 안에서 이 영역이 오랫동안 왜 이슈화되지 않았을까? 그만큼 이미 여성운동 안에서도 직업화된 것도 일부 있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여성운동 또한 대중운동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역, 이런 영역, 사각지대에 있는 사각지대를 외면하지 않고 같이 가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수많은 당사자들이 저는 운동의 주체로 나올 거다 생각을 하고요. 여기 가장 모범적인 분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이분께서는 지금 그 카톨릭 안에서 이제 강단에 서서 강의도 하시거든요. 신부님과도 같이 많은 교류를 하시는데 그게 강의인가요? 네, 강의를 하시고 그 카톨릭 안에서 성스러운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분은 강대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기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 와서 상담을 의뢰하고 상담을 하고 또 신부님들도 정말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하셔서 계속 강론을 계속 요청을 하는 이런 파장을 줬다. 그래서 여성운동의 어쩌면 주체, 확장도 저는 이런 과정 안에서 뜻밖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